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대부분의 꿈이 하늘을 날고 싶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늘에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무를 하고 나면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아, 내가 이런 임무를 했고, 생명을 구했고, 화재 현장에서 내가 불을 껐고, 그런 그냥 만족감? 이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터로의 여행. 오늘의 일터는 강원도민을 위해서라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는 영웅 같은 분들이 있는 곳인데요. 강원소방본부 특수대응단 횡성항공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특수대응단 행성항공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철입니다. 저희 행성항공대는 조종 파트, 정비 파트, 그다음에 구조 파트, 구급 파트 총 4개 파트가 하나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횡성항공대는 총 3개 팀이 순서대로 24시간 근무를 서는데요. 아침 9시 교대 직전엔 꼬박 하루를 밤새워 근무한 전일 근무팀과 앞으로의 하루를 책임져줄 당일 근무팀이 함께 모여 교대 장비 점검을 실시합니다. 지금 이제 매일 아침마다 교대 점검 시간에 항공기의 일일 점검을 실시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제 내부 점검을 하면서 항공기가 이제 전원 이상 유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움직이는 항공기 플라이 계통 시스템을 간단하게 체크하는 상황이거든요. 각 팀마다 한 명씩 있는 정비사는 항공기 내외부를 통틀어 엔진 시스템, 인양기의 작동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 중요하지만 외부 점검은 조종사랑 같이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비사들은 특별히 구조대원을 투입하는 장치인 구조인양기를 특별히 더 점검을 합니다.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작동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그다음에 케이블 상태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은 짝을 지어 활동하는데요. 응급처치에 꼭 필요한 의료장비, 의료기기를 체크합니다. 저희는 사전 점검 중에 출동 장비에 대한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각종 구급 장비부터 기내에 탑재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횡성항공대는 상황에 따라 구조 임무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장비 또한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구조 장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만은 계절별이나 시기별 특성에 맞는 지금철 같은 경우는 이제 산악 출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악 장비 위주로 더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견인하겠습니다. 네, 실시. 교대 장비 점검이 끝나면 전일 근무팀은 퇴근에 나서고 당일 근무팀은 경납고의 헬기를 계류장으로 꺼냅니다. 봄철에만 헬기를 이동시킨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산불 강조 기간인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항공기를 외부에, 그 다음에 밤비 바켓도 항공기 주변에 놓고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현장. 이번엔 자체 훈련을 준비합니다. 오늘 훈련은 먼저 산불 진압 훈련을 하고 여기서 항공기가 지금 서쪽에서 진입해서 동쪽으로 가면서 진압을 실시할 거고 지나가면서 한번 뿌리고 그다음 한 번은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한번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한 2회에서 3회 정도 산불 진압 훈련을 진행할 겁니다. 산과 나무가 많은 강원도에서 산불은 정말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원들의 현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훈련할 때 주의할 점은 1번도, 2번도, 3번도 안전입니다. 이제 항공기로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만의 실수, 작은 실수로도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들이 초래가 되거든요. 산불 진압을 위한 출동 시에는 헬기에 밤비 바켓이라 부르는 물 주머니를 장착하는데요. 근처 저수지나 호수로 가서 이곳에 물을 담는 거죠. 담수를 할 때는 수면에 상당히 근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 한 명은 조종, 항공기 컨트롤에 집중을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조종관을 잡지 않고 있는 조종사는 주변 경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비행 착각이라든가 아니면 장애물 접촉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정비사분도 그 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뒤에서 보면서 저에게 피드백을 해줄 겁니다. 현재 횡성항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밤비 바켓은 최대 1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데요. 빠르게 목표 지점으로 접근한 뒤 정확하게 투하. 이번 산불 진압 훈련도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항상 뭐 긴장이 되고 힘들긴 하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실제 임무를 나갔을 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 대형 유조차가 계류장에 진입합니다. 횡성항공대는 매번 훈련이 끝날 때마다 헬기에 항공유를 채워준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언제 생길지 모르는 실제 출동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저희가 좀 전에 한 30분 정도 비행을 했는데 그때 한 드럼 정도, 한 200리터 정도 수소모됐습니다. 실제로 산불 진화했을 때는 무거운 워터버켓을 장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연료 소비율이 더 많고 호버링이라는 제자리 비행을 하게 되는데 제자리 비행할 때 연료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음 임무를 위해서는 항상 연료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금세 지나고 다시 시작된 일과. 지금 산악구조훈련 이제 할 건데 지금 바우만 백을 이용해서 들것구조 진행을 할 거잖아요. 들것구조 할 때 지금 순서를 어떻게 나갈 거죠? 계획된 거는 긴척 추후 고정판을 우선 항공기 내에 적재를 시킨 상태에서 우리 전원이 탑승을 한 상태에서 현장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 2인 하강으로 먼저 하강을 진행을 하고요. 환자에게 접근을 해서 들것 작업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훈련하는 간에는 우리 대원들 꼭 학보줄 잘 하는지 실장님께서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훈련 도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안전상이 좀 안 맞는 게 있으면 바로 그 순간 훈련은 중단을 합니다. 중단하고 그 상황이 클리어된 다음에 다시 훈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악구조훈련은 제자리 비행하는 헬기에서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이 하강하며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도 구조 구급대원은 파트너로 활동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 다르게 보면은 각자 별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개 보통 예를 들면 산악구조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구조하는 데에서 시작해서 결국 구조가 완료되면 처치까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 구조 구급이 긴밀하게 엮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네킹을 들것에 단단히 고정시킨 뒤 상공 50피트에 떠있는 헬기로 마네킹과 대원들이 모두 복귀하면 산악구조훈련 무사히 종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팀으로서 정비사, 그다음에 구조구급대원 이 5명이 생각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 전달이 돼야 되고 그래야 모든 임무를 협조적으로 유기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오고 가고는 기장들의 몫이지만 저희가 그냥 산악구조를 들어가면은 그 하바링을 하는 순간부터는 정비사 오퍼레이터가 주가 됩니다. 오퍼레이터가 헬기를 좌측으로 좀 이동시켜달라, 앞으로 전진시켜달라 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저 구조구급대원들을 내려주거든요. 꼭 내가 내 것만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서로의 입장을 다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저 사람의 눈만 봐도 저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를 알아채야지만이 불협화음 없이 모든 임무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악구조 임무에서는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구조 구급대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요. 매일 이렇게 훈련해도 체력적 힘듦에는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들죠. 특히 계절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추울 때는 정말 추운데 하강풍까지 하니까 뼈까지 시리고 더울 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엔진열도 같이 내려오는 느낌이라서 속옷까지 땀해줬습니다. 모든 소방관들이 꼭 다 그럴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모든 소방 공무원분들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환자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좀 구조해 줄 수 있을까, 덜 아프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몰이 다가오면 헬기를 다시 경납고로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퇴근까지는 아직도 약 14시간이나 남았는데요. 1년 365일 공휴일도 없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횡성항공대. 이들은 지금 자신의 여행길 어디쯤 왔을까요? 저는 이제 걸음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집 밖을 나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아직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요. 해서 저는 이제 막 문 밖을 나간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선이죠. 사고가 나면은 항공기 사고는
인명이 다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안 닥치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안전사항도 항상 체크하고 항상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조종관을 놓을 때까지 이 직장을 그만두는 날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뭐든지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땅이 아닌 하늘에서 강원도민의 평화로운 삶을 책임지는 횡성항공대. 너무나도 바쁜, 그래서 더욱 감사한 그들의 하루를 살펴봤는데요. 사명감을 가지고 떠나는 횡성항공대의 여행길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